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해보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원입니다. 네, 시장 좀 분위기 안 좋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보면 다 그냥 시간 되돌림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기분이 좀 찜찜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흔들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수요일 특히 그랬고, 어제는 또 위로 올렸고, 오늘은 또 아래서 좀 올리다 말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눈을 계속 보면은 약간 네, 멀미도 나는 것 같은데, 흔들려도 버텨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저는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많은 의지를 다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장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전망들,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를 보고 항상 대응을 하는데,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하루마다 전망들이 바뀌어요. 뭐 오르면 기대감, 내리면 우려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CPI, PPI 뭐 이렇게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는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약간의 매파의 의견들이 이제 좀 약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시장에 좀 영향력을 준 것 같고요. 뭐 뻔한 거고 같은 항상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뭐 긴축을 높이 가야 된다 하는 것과 더 길게 가야 된다. 결국 긴축은 계속 한다는 거 이 얘기인데 우리 시장에는 일단 기대감을 갖고 1월 25일 날 갭을 띄워놓고 계속 이번에는 2,500을 넘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정책은 안 변합니다. 계속 파월은 그냥 초지일관 긴축을 하겠다는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희망 고문처럼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계속 있으니까 이거 곧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적인 흐름이 실망감도 이렇게 좀 금방금방 나타나고 또 반대로 조금 좋은 그 이슈만 있으면은 또 바로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표에 따른 해석이 우리 이 시장을 좀 이끈 이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이 시간쯤에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서도 계속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뭐 6시에 하는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선으로 인한 갈등들이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중국에서 뭐 히토류 제한 기술 뭐 이런 수출 기술 이런 거를 좀 제한하겠다. 또 미국도 중국 겨냥해서 핵심 기술 타격대를 구성하겠다. 이런 다양한 대놓고 이렇게 세게 싸우는 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조치를 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부각되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보면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거시 환경과 이 중국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에 좀 반영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재개 외에도 오늘 좀 이례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2차 전지 관련 이슈도 동반돼 있지만 그래도 뭐 작은 철강주부터 해서 뭐 중소형 그리고 대형주들까지도 철강주가 움직인 게 오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철강주가 움직인 거는 중국 기대감도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뉴스인데 튀르키예 이 지진 후 재건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니까 또 같이 편승해서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선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시장에서 일단 리스크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미중 갈등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철강 종목들 좀 강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함께 주셨네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이슈들이 새롭게 또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게 될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3월 FOMC가 한 22일인가 그렇죠. 네, 3월 FOMC까지 지금 같은 이벤트라면 이벤트고 이 이슈가 계속 경기 지표 뭐가 소비 심리 지수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올 거고 똑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제한된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오늘 환율이
장중에 1,300원을 돌파했다가 왔어요. 조금 진정되고 끝났지만 1,299.5원 뭐 이렇게 되는데 환율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 1,330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 환율이 강세가 되면은 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그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그 1월 25일 이후에 이 갭을 띄우고 위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 작은 박스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 구간이 유지되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그 환율 강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하향 또는 정체가 되는 거겠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뭐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튀르키예는 뭐 사고가 나고 나서 금방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 관련 섹터들이 먼저 관심을 또 받을 이 튀르키예 관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강주부터 뭐 배관 이런 수도 관련, 상수도 관련 그리고 내진 관련이 아마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회 전반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서 미중 갈등이 좀 확산 여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이제 다음 주면은 3월을 준비하는 마지막 마지막 주는 아니군요. 3월을 준비하는 거의 후반부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제인가요? 재정부에서 주택 지출을 좀 촉진하고 팬데믹 여파로 쌓인 그 개인 저축들을 소비로 좀 돌리려고 뭔가 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지원 그리고 중국에서도 육아 서비스, 출산 장려 대책도 뭐 강구한다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중국에 관련된 정책 관련 종목들도 좀 보면서 다양하게 좀 시장을 준비하는 조금 지금까지 2차 전지든 AI든 이렇게 몰고 왔던 그런 섹터보다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쪽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과 재건, 중국의 경기 부양 키워드 세 가지로 요약을 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하나 나올 게 좀 이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 결과에 따라 어떻게 급등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1차가 안 되면 2차까지 가서 이제 결국은 합병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8일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좀 개선되면 또 우리 시장에도 좀 반응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일에 바이든이 폴란드 방문 예정 있고, 21일 날 월마트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에서 제조업 PMI 예비치,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나옵니다. 그리고 22일 날 FOMC 의사로 공개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상은 다 긴축에 대한 의견일 것 같으니까 큰 반향은 불러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차세대 VR 기기 헤드셋 출시를 한다고 하고, 엔비디아가 20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한 챗 GP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종목들 세게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고요. 23일에는 이제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일에 이제 미국 1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자 지출 이런 일정들이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음 주도 바쁘게 일정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부터 지표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또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것 같은데 달력에 기록해 두셨다가 체크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항상 계속 지금 전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그리고 전략을 병행을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지금 1월 25일 이후로 좀 지겹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바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게 지겹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나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지지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 외국인 수급들, 기관 수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3월을 준비하는 한 주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중국의 양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정책과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미국의 IRA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하락장이고 약세장입니다. 현금 비중은 저는 항상 30에서 50 이상은 유지하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월 후반부로 넘어가니까요. 또 전략들 새롭게 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시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라 미스터 진단 방송일이죠. 이 02-2128-3388로 이 종목 신청 주시면요. 자세한 진단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이종복 전문가님 함께 하신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